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았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 여러분 똑똑합니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이 오류나 실수가 눈에 띌 때가 있겠죠. 그럴 때면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상대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더 잘 알아차릴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함부로 지적을 하지 않아요. 면전에서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양쪽 모두의 기분만 상하게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 대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적절한 시점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 혹은 상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다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적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실수가 아니라 상대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초점을 맞춘다면은 잘못도 바로잡고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삼성 어제 뭐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난리 쳤는데 일단은 땡큐 머스크죠. 땡큐 머스크. 삼성전자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로부터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지난해 9월 이후로 약 11개월 만에 7만 원 선을 회복한 가운데 이번 계약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4,100원 상승해서 7만 원에 거래됐죠. 그리고 장중 한때 69,700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한 뒤에 7만 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 이후로 약 11개월 만이네요. 주가 급등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체결한 대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날 오전에 보니까 22조 7,648억 정도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죠. 수주 일자는 지난 26일인데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나서가지고 상대방이 테슬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밀이라는데 비밀도 아니네 보면은. 머스크가 어제 그 자신의 X에다 삼성이 텍사스 신규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다. 텍사스 팹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삼성전자가 AI 칩을 생산 중이고 TSMC가 설계가 완료된 AI5 칩을 우선 대만에서 생산하고 애리조나에서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이날 수주 물량을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위치한 파운드리 공장에서 2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생산할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삼성의 첨단 공정 기술 안정성과 생산 수율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파운드리 사업은 그동안 실적 부진과 분사설 등으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컸던 분야죠. 그런데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서 시장에서는 반전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네요. 블룸버그에서도 삼성이 테슬라와 체결한 반도체 공급 계약이 2나노 세대의 그 공정의 기술 회복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이 연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삼성전자란 공급망 전반의 긍정적인 뉴스인데, 기존 스마트폰 중심의 고객 구조에서
데이터 센터와 로봇 등으로 저경처가 다변화할 수 있고 미국 테일러 공장 고객 확보로 미국 내 파운드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건데 아직 미국 공장 다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차세대 파운드리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꺼내든 전략 카드가 게이트 올어라운드죠. 삼성자가 테슬라랑 약 23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GAA 이 기반의 그 기술에 대해서 가장 정말 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톤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GAA는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인 채널을 내면에서 게이트가 감싸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그 핀팻 방식보다 전력 누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성능 향상과 전력 효율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입니다.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핵심으로 주목을 받죠. 삼성은 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 양산에 나서가지고 기술 선도 이미지를 구축을 했죠. 하지만 초기 수율 문제로 인해서 실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 핀팻 구조를 유지한 3나노 공정을 먼저 양산을 해서 수율 안정에 집중을 했고 애플, AMD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양산 기반을 다집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그 좌절과 TSMC의 안정적인 대응이 교차하다 보니 두 회사의 본격적인 기술 승부는 결국 2나노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2나노에서 삼성과 TSMC 모두 2나노 공장부터는 GA를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결국 2나노 GA에서 누가 먼저 수율을 안정시키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향후 파운드리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전망이죠. 삼성은 2나노 GAA 공정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고 삼성이 TSMC보다 GAA를 먼저 도입한 만큼 이번에는 수율 안정과 고객 확보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조직 안팎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만 신임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지난해 말 임직원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수율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2나노 공정의 빠른 램프업이 핵심이고 성능, 전력,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병목 현상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겠다는 거죠. 이렇게 GAA 공정은 기술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수율하고 생산 효율이 핵심인 거죠. 아무리 앞선 기술이라도 수율이 낮고 양산 일정이 불확실하면 고객사 입장에서 채택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수율을 안정화하고 PRA 우위를 입증하면 기술 신뢰 회복과 함께 대형 고객 유치로 연결될 수 있어요. GA는 기술과 수익을 동시에 증명을 해야 하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죠. 삼성은 현재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GAA 공정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에 자사 시스템 LSA 사업부의 그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이죠. 엑시노스 2600, 2600이죠. 이거를 2나노 GAA 공정을 통해서 본격 양산할 계획이네요. 파운드리 시장은 단순한 제조 경쟁이 아니라 이 고객 요구에 맞춘 초미세 공정 기술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GAA 공정은 기술 선점에서 한 발 앞서 있지만 이제는 그 기술을 실질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문제는 앞으로 뭐 다른 빅테크들도 삼성전자로 많이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